스탠포드 대학 졸업식 축사. 스티브 잡스. 늘 갈망하고 언제나 우직하게 나아가라. 사실 저는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태어나서 대학교 졸업식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것은 처음이네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 인생의 3가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인생의 점들을 잇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저는 리드 칼리지에 입학한 지 6개월 만에 자퇴했습니다. 왜 자퇴했을까요? 이야기는 제가 태어나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 생모는 대학원생인 젊은 미혼모였습니다. 그래서 저를 입양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제 미래를 위해 대학을 나온 양부모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나자마자 변호사 가정에 입양되기로 되었는데, 제가 태어난 순간에 그 변호사 부부는 여자아이를 입양하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대기자 명단에 있던 제 양부모님은 한밤중에 이런 전화를 받게 됩니다. 예정에 없던 사내아이가 태어났는데 입양하시겠습니까? 양부모님은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그런데 양어머니는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더욱이 양아버지는 고등학교도 안 나와서 친어머니는 입양 동의서 쓰기를 거부했습니다. 몇 달 후 양부모님이 저를 대학까지 가르치겠다고 약속한 후에야 친어머니는 입양에 동의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17년 후 저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나 순진하게도 바로 이곳 스탠포드 대학의 학비와 맞먹는 값비싼 학교를 선택했습니다. 평범한 노동자였던 부모님이 힘들게 모아뒀던 돈이 모두 제 학비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대학 생활은 그만한 가치가 없어 보였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또 대학 교육이 그것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될 거라 믿고 자퇴를 결심했습니다. 당시에는 두려웠지만 뒤돌아보았을 때 제 인생 최고의 결정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자퇴 후엔 재미없는 필수 과목 듣는 것은 그만두고 보다 더 흥미있어 보이는 강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리드 칼리지는 미국 최고의 서체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저는 이미 자퇴한 뒤라 정규 과목을 들을 필요가 없으므로 서체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세리프와 산세리프 서체를 다른 서체들과의 조합에 나타나는 여백의 다양함을, 위대한 글자체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과학적인 방식으로는 도저히 표현해낼 수 없는 아름답고 유서 깊고 예술적으로 미묘한 것이어서 금방 매료되고 말았습니다. 다만 그때는 그 중 어느 하나라도 제 인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10년 후 우리가 첫 번째 매킨토시를 구상할 때 그것들은 고스란히 빛을 발했습니다. 우리가 설계한 매킨토시에 그 기능을 모두 집어넣었으니까요. 그것은 아름다운 서체를 가진 최초의 컴퓨터였습니다. 만약 제가 그 서체 수업을 듣지 않았다면 매킨토시의 복수 서체 기능이나 자동 자간 맞춤 기능이 없었을 것이고, 매킨토시를 따라한 윈도우도 그런 기능이 없었을 것이고, 결국 개인용 컴퓨터에도 그런 기능이 탑재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학교를 자퇴하지 않았다면 서체 수업을 듣지 못했을 것이고, 컴퓨터에는 오늘날처럼 뛰어난 글씨체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제가 대학에 있을 때 그 순간들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것을 알아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모든 것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지금 여러분은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와 과거의 사건들만을 연관시켜 볼 수 있을 뿐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현재가 미래와 어떻게든 연결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배짱, 운명, 인생, 카르마 등 무엇이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현재가 미래로 연결된다는 믿음이
여러분의 가슴에 자신감을 심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험한 길이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차이를 빚어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사랑과 상실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운 좋게도 인생에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일찍 발견했습니다. 워저와 제가 차고에서 애플사를 세운 것은 제가 20살 때 일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했고 그 결과 차고에서 2명으로 시작된 애플은 10년 후에 4,000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200억 달러짜리 기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작품인 매킨토시를 출시했고 저는 30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저는 해고당했습니다. 어떻게 자기 회사에서 해고당할 수 있냐고요? 당시 애플이 점점 성장하면서 저와 함께 회사를 경영할 유능한 경영자를 데려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1년 정도는 그런 대로 잘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의 비전은 서로 어긋나기 시작했고 결국 우리 둘의 사이도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회사 경영진들은 존 스클리의 편을 들었고 저는 30살에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공공연하게 말이죠. 저는 인생의 초점을 잃어버렸고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전 정말 말 그대로 몇 개월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속에는 뭔가가 천천히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가 했던 일을 사랑했습니다. 애플에서 겪었던 일들조차도 그런 마음을 꺾지 못했습니다. 저는 해고당했지만 일에 대한 사랑만큼은 여전히 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애플에서 해고당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사건이었습니다. 성공이라는 중압감 대신 찾아온 초심자의 가벼움과 불확실함 덕분에 제 인생 최고의 창의력을 발휘하는 시기로 넘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5년 동안 저는 넥스트와 픽사를 세우고 아내가 되어준 그녀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픽사는 세계 최초의 3D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를 시작으로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되었습니다. 넥스트 시절 개발했던 기술들은 세기의 사건으로 평가되는 애플의 넥스트 인수와 저희 애플 복귀 후 맞이한 애플 르네상스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렌과 저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애플에서 해고당하지 않았다면 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입에 쓴 이야기였지만 제게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배신하더라도 결코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저를 계속 움직이게 했던 힘은 제 일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연인이 여러분에게 의미하는 것처럼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은 여러분의 삶의 많은 부분을 채워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위대하고 믿는 그 일을 하는 것만이 진정한 만족을 줄 것입니다. 위협을 달성하는 길은 당신의 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아직 찾지 못했다면 계속 찾으십시오. 현실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전심을 다해 찾아내면 그때는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위대한 관계들이 그러한 것처럼 시간이 갈수록 더 나아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추구하십시오. 안주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17살 때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매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위인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 글에 감동받은 저는 그 이후로 지난 33년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제 자신에게 묻곤 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할 것인가? 며칠 연속 노라는 답을 얻을 때마다 저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곧 죽는다는 생각은 인생의 결단을 내릴 때마다 가장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외부의 기대, 자부심, 수치스러움과 실패의 두려움도 죽음 앞에선 모두 떨어져 나가고
오직 진실로 중요한 것들만 남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무엇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을 몸입니다. 그러므로 가슴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저는 1년 전쯤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침 7시 반에 검사를 받았는데 췌장에 악성 종양이 보였습니다. 그때까진 췌장이 뭔지도 몰랐죠. 의사들은 거의 치료할 수 없는 종류의 암이라고 했습니다. 또 길어야 3개월에서 6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치의는 집으로 돌아가 신병 정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라는 뜻이었죠. 그것은 제 아이들에게 10년 동안 해줄 것을 단 몇 달 안에 다 해내야 된다는 말이었고, 제가 임종할 때 가족들이 힘들지 않도록 모든 것을 정리하란 말이었고, 작별 인사를 준비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조직검사를 받았는데 위장을 지나 장까지 내시경을 넣어 췌장에서 암세포를 채취하는 조직검사였습니다. 저는 마취 상태였는데 후에 아내가 말해주길 의사들이 현미경으로 세포를 분석하면서 갑자기 울먹거리기 시작했답니다. 수술로 치료가 가능한 희귀한 종류의 췌장암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술을 받았고 감사하게도 지금은 완치되었습니다. 그때만큼 죽음에 가까이 가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수십 년간은 그렇게 가까이 가지 않길 바랍니다. 이런 경험을 해보니 죽음이 때론 유용하다는 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었을 때보다 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다는 사람들조차도 죽어서까지 가고 싶어 하진 않죠. 하지만 죽음은 여전히 우리 모두의 숙명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합니다.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이 죽음이니까요. 죽음은 삶을 대신해 변화를 만듭니다. 죽음은 구세대를 대신하도록 신세대에게 길을 터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곧 신세대입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여러분도 구세대가 되어 사라져갈 것입니다. 너무 극적으로 들렸다면 죄송하지만 엄연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타인의 생각의 결과물에 불과한 도구마에 빠지지 마십시오. 타인의 견해가 여러분 내면의 목소리를 삼키지 못하게 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슴과 영감을 따르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의 가슴과 영감은 여러분이 되고자 하는 바를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모든 것이 부차적인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지구백과라고 하는 놀라운 책이 있었는데 우리 세대에게는 바이블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책은 구글이 등장하기 35년 전에 책으로 된 구글 같은 것이었죠. 저자인 스튜어트와 그의 친구들은 몇 번의 개정판을 내놓았고 수명이 다할 때쯤엔 최종판을 내놓았습니다. 그때가 1970년대 중반, 제가 여러분의 나이대였죠. 최종판 뒤쪽 표지에는 이른 아침 시골길 사진이 있었는데 그 사진 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늘 갈망하고 언제나 우직하게 나아가라.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작별 인사였는데 제 자신에게도 항상 그러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시작을 위해 졸업하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바람을 갖습니다. 늘 갈망하고 언제나 우직하게 나아가라.